저희가 이제 상간소송을 제기할 때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거를 다 내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입니다. 오늘은 그 변호사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오시는 의뢰인분들이 진짜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서 왜 변호사님들마다 상담 내용이 이렇게 다르냐,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도 다 다르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왜 변호사들마다 말이 다른지, 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어떤 부분을 챙겨가면 더 효과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변호사 상담을 받다 보면은 아무래도 변호사 한 명만 만나러 간다기보다는 그 주변에 몇 명,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변호사들 검색을 해가지고 아니면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여러 명하고 이제 상담을 받아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변호사는 내용 증명부터 먼저 보내라고 하는데, 이 변호사는 내용 증명은 필요 없고 그냥 속장부터 들어가자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이 변호사는 이거 소장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합의하시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다 바뀐다고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변호사들마다 경험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1년차 변호사가 있고, 그다음 5년차 변호사가 있고, 이제 10년차 변호사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건 수행을 했던 경력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인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변호사들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계약 해제라고 하더라도 내용 증명을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변호사가 있고, 내용 증명 어차피 뭐 소장을 통해 가지고 계약 해제 의사표시 전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변호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방법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될까, 아니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맞아야 되는데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끌고 가느냐라는 거는 이제 변호사들마다 다 생각하는 것이 이제 경험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변호사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변호사님을 고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상간소송을 제기할 때가 있는데요. 상간소송에 대한 증거가 만약에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거를 다 내지는 않아요. 첫 번째 증거 정도만 냅니다. 그리고 둘이서 이제 부적절한 만남을 지내왔다, 이런 식으로 소장을 써요.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상대방이 그걸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증거 하나밖에 안 내놓고서 뭐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우리는 부정행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는 그 사람의 오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답변서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냅니다. 그러면 이쪽 입장에서는 내가 거짓말을 한 셈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상간소송의 증거를 다 내지 않고 처음에는 약한 증거만 냈다가 나중에 다 증거를 한꺼번에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변호사 입장에서 그렇게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판사가 봤을 때는 피고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송을 진행을 하지만, 어떤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증거 있는 거 한꺼번에 다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처럼 소장에서 100% 얘기를 하지 않고 조금만 얘기를 했다가 상대방이 이제 답변하는 거를 봐가면서 적절하게 증거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변호사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어쨌든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만약에 기본적으로 뭐 상담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무장님이 상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거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가 어쨌든 결국 다 돈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거르셔도 됩니다. 보통 변호사들은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아무리 내가 100% 확신이 든다고 해도 의뢰인한테 저희 100% 이깁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는 일이거든요. 소송은 100%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100%라고 생각을 해도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하해 공고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변호사가 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런 거는 정말로 수임 유도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거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기 위해서 좀 효과적인 거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내가 있는 증거를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계약서면 계약서, 그리고 뭐 동영상이나 아니면 뭐 사진이 있다든지 녹음이 있다든지 어떤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가서 이제 말로 얘기를 하시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빠질 수도 있고, 변호사 입장에선 증거를 봐야지, 증거를 들어야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말은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증거를 꼭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런 증거가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저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들마다 왜 말이 다를지, 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점이 좀 중요하고 뭘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